시장을 대응할 수 있는 원투펀치 오늘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키워드 원투펀치 오늘은 교보증권의 사영관 팀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전장을 관통할 수 있는 펀치 어떤 게 있었을까요? 네, 일단 오늘 상당히 좀 걱정을 많이 했었죠. 전일 새벽에 미국 증시가 폭락을 하면서 걱정을 했었는데 그보다는 조금 양호한 상황을 다행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당연히 우리는 이제 원투펀치, 라이트 레프트를 찾아야 되겠죠. 먼저 오전장 관통할 펀치로는 세계 식량 가격이 급등한다라는 부분에서 좀 힌트를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전일에 돼지고기 가격이 또 급등했다라는 소식에 시간 외에서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크게 올랐어요. 이런 부분들 제가 이제 월요일날 말씀을 한번 드렸었죠. 사료 재분주 많이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인플레이션 상황들이 하나가 또 그 가격을 올리고 가격이 또 다른 걸 올려버리고 이런 부분에서 사료용 밀 가격이 상승을 지속을 하다 보니까 육류 생산 비용이 증가가 되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육류의 어떤 제품 가격도 소비자한테 전가가 되면서 올라가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에그플레이션은 점점 더 심화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최근에 1년새 보면은 국내산보다 수입산 육류의 가격이 더 많이 올랐어요. 이게 일부는 1년새 2배가 오를 정도로 굉장히 상승폭이 가팔랐습니다. 삼겹살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외식 200g 보통 1인분으로 잡는데 이게 지금 2만 원 시대가 와버렸어요. 이제 맘 놓고 외식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도래가 돼버린 거죠. 거기다가 여름이 오고 있어요. 여름에 또 어느 수요가 많죠? 캠핑용 수요가 많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육류 가격의 추가적인 상승이 계속적인 이런 원인들에 의해서 일어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한국인 1인당 연간 육류 소비량이 거의 쌀에 맞먹고 있어요. 연간 54.3kg를 소비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3월에 세계 식량 가격 지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했어요. 지금은 소폭 하락을 하고는 있지만 언제 다시 튀어오르면서 관련 종목들의 어떤 테마성 움직임들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 예측하기가 참 힘든 시장일 것 같고요. 아직까지도 코로나 이전 대비했을 때 70% 이상의 높은 가격이 지금 생성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각국이 전부 다 이런 식량 자원까지도 무기화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예전에 이제 중국이 휘토류를 무기화했던 것과 같은 움직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시장이 좋지 않을 때 움직일 수 있는 하나의 펀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말씀해 주신 대로 계속해서 이 에그플레이션과 관련된 내용 시장의 중심 이슈로서 잘 잡아주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장을 이길 펀치도 되고 또 잘 이렇게 방어할 수 있는 펀치도 될 것 같은데요. 한방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라이트 한 방이 또 들어가야 되는데 참 찾기가 어려운 시장이에요. 지수가 빠지는 시장에서는 오늘 장이 어떻게 될지 당장 코앞에 1분도 예측이 어려운데 이 오늘 장 종가까지 괜찮을 만한 종목을 찾기가 참 부담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청자들께 그런 좀 매매할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뉴스 소식이 하나 있었던 게 현대차 그룹에서 국내에다 굉장히 큰 전기차 생산 부지에 대해서 21조를 투자를 한다라는 뉴스가 또 흘러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오늘 또 나온 소식이 안 좋은 소식도 나왔어요. 아이오닉 같은 것들 관련해서 한 6만 대 정도 결함 때문에 리콜을 한다라는 소식도 같이 좀 나왔는데요. 일단 실적 때문에 급격하게 올라갔었던 자동차 완성주 그리고 부품주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런 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현대그룹에서 사실상 조금 아쉬웠던 부분들은 전기차의 패권을 한번 놓쳤었어요. 그리고 수소에다가 좀 집중을 하려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이제는 더 이상 놓칠 수 없다라는 부분들을 표기하고 있는 게 21조라는 숫자 규모의 투자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2030년도까지 국내 전기차 부분에 그만큼의 국내입니다. 해외 아니고 국내에만 그 정도를 투입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좀 기대감을 불러일으킨 거고요. 연 생산량이 현재는 35만 대예요. 근데 이걸 140만 대 이상으로 2030년까지는 맞추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글로벌 전기차 생산량의 거의 45% 수준을 국내에서 생산하겠다라는 지금 야욕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에는 지금 글로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30년에는 전기차 시장에서 한 12%의 점유율은 그래도 현기차 그룹이 가져올 수 있지 않겠냐
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기아는 이제 목적 기반 차량이라고 해요. PBV라고 하는데 이게 배달이라던가 택시 호출 이런 어떤 B2B 비즈니스 쪽에서 좀 특화가 될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는 더 크게 증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전용 공장을 설립하겠다라는 계획을 또 같이 밝혔고요. 현재는 현대 쪽에서는 제네시스 차량 포함해서 한 18종 정도의 전기차 라인업을 2030년까지 확보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전기차 단에서는 아직까지는 좀 아우인데 형보다 더 나은 아우예요. 현재까지는요. 기아 쪽은 지금 잘 해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13종을 추가적으로 출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오닉 잘 나가기 때문에 아이오닉 6, 7 계속적으로 출시가 될 거고요. 거기다 더불어서 EV6 쪽도 조금 더 고성능 GT라인 거기다가 EV8까지 다 내놓을 수 있는 라인업들을 꾸준히 착실하게 준비를 해나가고 있는 그런 과정일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 쪽의 현대 전기차 투자 유치가 또 공식화가 될 것 같습니다. 20일 날 바이든 지금 방한하잖아요. 그거에 맞춰서 조지아 정부 쪽에서 어떤 얘기들이 좀 나올 것 같은데 그동안 보도는 많이 됐어요. 근데 이제 현대차에서는 직접적으로 결정된 사안이 없다라고 부인을 해왔는데 아마 방안에 맞추어서 공식화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 부터거의 전부 다 알고 있는 사실이 돼버린 것 같아요. 기정사실이 좀 돼버린 것 같아서 일단 70억 달러 규모의 공장을 조지아 부지에다가 설립을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다가 최근 들어서는 이제 UAM이라던가 SMS랩 이런 쪽들과 또 자율주행 관련된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테슬라가 지금 굉장히 빠르게 친환경차로 패러다임을 전환을 하면서 선두권 업체에서 많이 쌓인 누적 거리를 가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카메라만 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레이더, 라이다 이런 부품들이 자율주행 완전하게 5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필수적이라 이거죠. 그런 부분에서도 테슬라와 어떻게 경쟁해 나갈지 이런 포인트로 살펴보면 참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장 현대차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교보증권 사영관 팀장과 함께한 키워드 원투펀치였습니다.